1342조 1720억엔.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경 26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이 금액은 단군 이래 우리 민족이 벌어들인 모든 돈을 합쳐도 갚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바로 2026년 현재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빚의 규모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거대한 빚이 줄어들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하기에 일본은 올해도 어김없이 29조엔, 한화로 약 270조 원에 달하는 빚을 또다시 져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구멍난 독에 물 붓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2026년 올해 일본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 이자만 13조 435억엔, 우리 돈으로 12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원금이 아닙니다. 오직 이자만 그렇습니다. 여기에 만기가 돌아온 원금 상환까지 더하면 그 액수는 32조엔, 약 298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작년보다 무려 14%나 급증한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금 일본 경제는 빚을 갚기 위해 세운 빚을 내는 이른바 국가적 돌려막기 구조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2024년 기준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36.7%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쇼차 국회에서 일본의 재정 상황은 비상사태다, 과거 재정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보다도 펀더멘털이 취약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을 정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2010년 그리스가 무너졌을 때 전 세계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물며 세계 3, 4위권 경제대국인 일본이 흔들린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한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군림했던 일본이 이제는 이자를 내기 위해 국채를 찍어내는 벼랑 끝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 경제라는 거대한 댐에 균열이 생기면 그 쏟아지는 물살은 가장 먼저 어디를 덮치겠습니까? 바로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 가지를 놓치신다면 위기 속에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을 아쉽게 흘려보내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라는 거함이 침몰 직전 보내고 있는 마지막 구조신호, 그 이면의 진실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 강국입니다. 도요타, 소니, 닌텐도 등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 막대한 자산을 가진 세계 최대 채권 보유국이기도 합니다. 그런 저력 있는 나라가 도대체 어쩌다 재정 파탄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을까요? 더욱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는 따로 있습니다. 2024년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일본은행은 2026년 현재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기준금리 0.75%까지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경제 교과서대로라면 금리가 오르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상승해야 합니다. 이자가 높아지니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이 엔화를 사들이기 위해 몰려드는 것이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려도 엔화의 약세 흐름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리를 올려 방어하려 해도 엔화 가치는 힘을 쓰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마치 중환자에게 아무리 수혈을 해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 위급한 상황과 같습니다. 도대체 시장은 일본에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국제결제은행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공공부채는 GDP의 220%를 상회하며 기업과 가계 등 민간 부채까지 합치면 국가 전체 부채가 GDP의 400%를 넘어선다고 경고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250% 수준에서 관리되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은 홀로 400%라는 미지의 영역에 진입한 것입니다. 선진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지표의 악화가 아닙니다. 시장이 일본 정부의 상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빚이자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폭증하고 금리를 낮추자니 엔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까 두려운 딜레마. 지금부터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일본 경제,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하고도 냉혹한 진실을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점은 이것이 단순히 바다 건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본 국채시장에 미세한 균열이라도 생기는 순간 그 충격파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충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강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예금, 펀드, 부동산, 그리고 소중한 노후연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더 뼈아픈 현실은 따로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일본이 걷고 있는 이 길,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멈추지 않는 고령화,
활력을 잃어가는 사회가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예고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미리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중요한 통찰력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경제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을까요? 복잡한 경제 용어 대신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오래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손님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사장님은 가게를 더 화려하게 확장하고 직원도 늘립니다. 가진 돈이 없으니 은행 대출을 받습니다. 이자를 낼 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습니다. 그러면서 내 신용도는 최고니까 은행이 계속 돈을 빌려줄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사장님이 바로 지금의 일본 정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지금 일본을 짓누르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졌다는 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 오르는 금리, 그리고 빚을 갚아줄 젊은 인구의 실종입니다. 일본 재무성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가 단 1%만 올라도 2026년 이후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2조 엔,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이나 늘어납니다. 시간이 지나 2033년이 되면 무려 8조 7천억 엔, 약 78조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폭탄이 터지고 금리를 억누르면 엔화 가치가 폭락하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에 더 절망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2025년 센서스 국세조사 결과를 반영한 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약 3,62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3%를 차지합니다. 일본 국민 10명 중 3명이 노인인 셈입니다. 이분들의 의료비, 연금, 요양비를 짊어져야 할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는 잠겨가는데 욕조의 배수구멍은 점점 커지는 상황과 같습니다. 물이 차오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6년 회계년도 일본 예산안을 보면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 예산이 34조 8천억 엔에 육박하며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나라 살림의 가장 큰 부분이 고령화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고 부족한 돈은 고스란히 빚으로 쌓여 미래 세대의 짐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일본 현지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불안감은 이미 온라인을 넘어 일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경제 포럼과 SNS에서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외국에 나가면 물가가 두세 배는 비싸게 느껴져요. 우리가 정말 선진국 국민이 맞나 싶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피땀 흘려 일궈놓은 경제를 정치인들이 빚잔치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연금 적립금은 있다는데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 나중에 받게 될 돈이 휴지 조각이 될까봐 밤잠이 안 옵니다. 우리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거죠. 일본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수출도 직격탄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10년, 20년 뒤면 일본 골 난다는데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놔야 하나요? 엔화가 싸다고 해서 일본 여행 갔더니 현지 물가는 계속 오르더라. 싼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물가 상승이나 여행 비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진짜 폭탄은 수면 아래 감춰져 있습니다. 자, 복잡한 경제 뉴스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딱 하나,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의 이름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일본판 LDI, 부채 연계 투자 위기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죠?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영국에서 벌어졌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영국 정부가 감세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충격으로 영국의 연기금이 파산 위기에 몰렸고 결국 총리가 취임 45일 만에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일본의 막대한 부채가 바로 이 영국 사태의 재현이 될까봐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위기를 감지해야 할까요? 진짜 위험을 구별해낼 수 있는 옥석 가리기 지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1.5%를 넘어서면 경고등이 켜진 것이고 2%에 근접하면 대피 사이렌이 울린 겁니다. 현재 일본 국채 금리는 이미 17년 만에 최고치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는 말이 들리면 무조건 주목하셔야 합니다. 국채 금리 급등은
곧 일본 정도의 이자 부담 폭발과 채권 가격 폭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달러 대비 엔화 환율입니다. 전문가들은 엔화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160엔을 다시 뚫고 올라가는 상황을 가장 경계합니다. 만약 이 선이 무너지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말이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자가 싼 일본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했던 전 세계의 거대 자금들이 엔화 이자가 오르니 이제 돈 갚자며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2024년 8월 5일 검은 월요일을 기억하십니까?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소식 하나에 엔캐리 자금이 빠지면서 코스피가 하루 만에 8% 넘게 폭락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던 그 공포 말입니다. 그날의 악몽이 더 큰 규모로 재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잡한 분석은 전문가들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딱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십시오. 국채금리 1.5% 돌파, 그리고 환율 160엔. 이 두 숫자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